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도에 현기증을 느끼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은 듯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어둠 속을 비추는 작은 빗줄기를 찾게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빛과 표지판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아주 먼 땅 미국의 사막 한가운데서 한 예언가가 남긴 기록,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한 남성이 꿈꿈. 이 두 개의 이야기가 202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기이하게 만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서로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입니다. 자, 이제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2025년 한국의 운명에 대한 놀라운 예언, 그리고 그 중심의 선두 인물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 사람은 저 멀리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의 황량한 사막 깊은 곳에 자리한 수도원에서 명상을 통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던 예언자 엘리오띠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50대 가장 모스탄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남성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과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넘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들의 메시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오띠라는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본명은 엘로이스 이스라엘.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저 엘리오띠라고 불렀습니다. 1990년대 초 그는 뉴멕시코의 외딴 수도원에서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조용히 명상하며 살아가는 수도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수행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깊어 세상의 미래를 비추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맑은 날 밤하늘의 달빛이 호수 수면에 그대로 비치듯 그의 마음은 시대의 기운과 흐름을 투명하게 읽어내는 거울과 같았다고 합니다. 엘리오띠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그가 머나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의 말은 그저 신비주의자의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예언들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뒤덮이고 대한민국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던 그 뜨거운 여름을 말입니다. 엘리오띠는 그보다 몇 년이나 앞서 동쪽의 섬나라와 손을 잡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에서 큰 함성을 터뜨리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또 다른 예언도 있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던 분단의 상징이 평화의 무대로 바뀌었던 감동의 장면이었죠. 엘리오띠는 이미 90년대 말의 기록에서
얼어붙은 분단의 땅에 잠시나마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불고 두 지도자의 손이 맞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사건을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마치 선종의 스님들이 고요한 마음 속에서 진리를 깨닫듯 그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가 늘 강조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길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선택이 모여 길을 만든다. 이것이 엘리오띠가 남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앞둔 이 시점에 그의 또 다른 예언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모스탄입니다. 모스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겁니다. 당연합니다. 모스탄은 그의 본명이 아닌 가명이며 그는 얼마 전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50대 한국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가장,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가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꿈을 꾸게 됩니다. 모스탄은 그 꿈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깊은 밤, 칠흑 같은 바다 위에 거대한 푸른 산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갑자기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25년 한국은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너희의 몫이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고 압도적이어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온몸의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꾼 이상한 꿈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꿈이 며칠 밤낮으로 반복되었고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말할 수 없이 강렬한 이끌림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큰 용기를 내어 자신의 꿈 이야기를 2025년 내가 꾼 꿈이라는 소박한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만 보는 작은 영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영상을 본 한 역사 연구가가 모스탄의 꿈이 30년 전 엘리오띠의 예언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엘리오띠는 1995년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동쪽 바다 위 푸른 산이 흔들릴 때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다. 모스탄이 꿈에서 본 푸른 산과 엘리오띠의 기록이 정확히 일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푸른 산이 혹시동해에 접한 강원도의 설악산이나 태백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모스탄은 처음엔 두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예언자도 아닌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영상을 올린 후에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것이 30년 전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꿈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모스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막의 수도원에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낸 예언자 엘리오티, 그리고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꿈을 통해 메시지를 받은 평범한 가장 모스탄, 시공간을 초월해 연결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2025년 한국의 운명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언이나 꿈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경랑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코앞에 다가왔음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오띠와 모스탄의 이야기는 바로 그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2025년 한국의 정치와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엘리오띠의 예언이 가리키는 길이 어디인지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한국의 운명이 흔들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엘리오띠와 모스탄 두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이 여정이 단순한 예언 해석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주목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이 예언이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눈을 들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와 사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지금 어떤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까요? 2025년의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마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과 우려가 교차하며 사회는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중심에서 한 정치인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바로 진보와 보수, 열렬한 지지와 격렬한 비판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입니다. 가령 작년 말 그가 남북 관계에 대해 던진 하나의 발언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말 한마디는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순식간에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대담함과 용기를 칭송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불안감일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 말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불교 경전, 특히 선종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듯합니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흔들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갈등이 투영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혹은 이웃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우리 사회를 감도는 이 어지러운 기운을 말입니다. 이제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의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며 기성세대는 불확실한 노후를 걱정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 나라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묻고 기성세대는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이 사회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가라며 답답해합니다. 여기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형국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의 60대 후반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안 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걸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과 불안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스탄의 영상이 일으킨 파장입니다. 그 평범한 50대 가장이 올린 영상은 젊은 층부터 기성세대까지 세대와 이념을 넘어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꿈 이야기, 2025년 한국은 갈림길에 선다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해 있던 공통의 불안감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건드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모스탄의 꿈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카페와 직장,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까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막연한 예감이 하나의 뚜렷한 공감대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나 호기심이 아닙니다. 마치 큰 바람이 불기 전 나뭇잎들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시대적 징표와도 같습니다. 모스탄의 영상은 그저 한 사람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던 불안과 희망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 바뀌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들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변화의 중심에서 엘리오띠의 예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그는 30년 전 2025년 한국을 정확히 지목하며 세 가지의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선택과 마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예언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엘리오띠는 무엇을 보았고 그것은 지금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엘리오띠의 예언 속으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는 2025년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모스탄의 꿈과 엘리오띠의 기록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혼란 속에서 그 메시지가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오띠가 30년 전에 남긴 2025년에 대한 세 가지 예언. 그 첫 번째 예언은 무엇일까요? 1990년대 중반, 엘리오띠는 깊은 명상 속에서 하나의 뚜렷한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25년, 과거가 불분명한 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동시에 깊은 의심을 낳는다. 그는 이 인물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닌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력한 말에 매료되지만 동시에 그의 진정한 뿌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엘리오띠는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정치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그 중심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중의 강력한 지지와 동시에 수많은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입니다. 가령 그가 남북 관계나 경제 문제에 대해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 이들은 그의 대담함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겠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과거 행적과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과연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엘리오띠가 말한 과거가 불분명한 인물은 단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물의 등장이 우리 사회에 신뢰의 위기라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이 파문은 단순히 정치적 논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하고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끝없이 그의 말과 행동을 두고 갑론을 박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의 중심에는 더 깊고 심각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치인을 믿을 수 있을까? 언론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정부는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는가? 이러한 의심은 단 한 사람에 대한 불신을 넘어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 나아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져갑니다. 작년에 만난 한 택시 기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50대 후반의 그분은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봐도 뭐가 진짜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다들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것 같아서 이젠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기댈 곳 없는 깊은 실망과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이 깊은 신뢰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선종에서는 일체 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불신과 혼란은 단순히 외부의 문제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에 투영되어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오티 역시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울 때 세상도 어지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을 통해 이 위기가 단순히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오티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한 줄기 빛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은 깊은 어둠을 만들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자가 새로운 세계를 연다. 이 신뢰의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엘리오티의 두 번째 예언은 이 혼란 속에서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엘리오티의 두 번째 예언 속으로 들어섭니다. 첫 번째 예언을 통해 한 인물의 등장으로 촉발된 신뢰의 위기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깊이 흔들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엘리오티는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예언은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 새로운 순간, 바로 묘한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오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인물의 발언이 세상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한다. 사람들은 갑자기 말을 멈추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그 말의 무게와 의미를 동시에 느낀다. 그는 이 순간을 바람이 멎어버린 거대한 호수에 비유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끄럽게 일렁이던 호수의 물결이 순간 멎고 모든 것이 거울처럼 고요해지는 순간, 그 정적 속에는 오히려 무언가 폭풍전야와 같은 강렬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엘리오티는 이 침묵이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전조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을 2025년의 한국 사회에 비춰봅시다. 정치 무대의 중심에 선 한 인물이 예를 들어 남북 관계에 대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남과 북이 모든 이념을 넘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와 같은 발언을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는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소음이 잦아듭니다.
뉴스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비난과 옹호의 글 대신 그 말의 의미를 곱씹는 듯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오띠가 말한 묘한 침묵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카페에서, 버스 안에서, 직장에서,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서 모두가 그 발언이 가진 엄청난 무게를 속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 말이 현실이 된다면 이라는 질문이 모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사라졌지만 그 의미는 오히려 더 거대해져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조용한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사회적 각성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선종의 스님들은 말이 끊어진 곳에서 진리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생각에 잠기는 때는 시끄러운 소음 속이 아니라 고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 묘한 침묵은 우리 사회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를 근원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엘리오띠는 이 침묵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한 40대 직장인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뉴스를 보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했어. 뭔가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려웠어. 그의 말 속에는 바로 그 묘한 침묵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요? 엘리오띠는 이 순간이 결코 혼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침묵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틔우는 씨앗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큰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폭풍처럼 요동치다가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지며 나아갈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찰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한국 사회가 바로 그런 순간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요한 침묵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이 묘한 침묵은 끝이 아니라 가장 극적인 세 번째 예언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우리는 엘리오띠의 예언을 따라 2025년 한국의 운명을 탐험하는 여정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뢰의 위기와 묘한 침묵을 거쳐 우리는 이제 그의 마지막 세 번째 예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예언은 변화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바로 자발적 침묵과 그로 인한 사회적 마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오띠는 90년대 말 깊은 명상 속에서 또 한 번 강렬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25년 사람들은 스스로 침묵을 선택한다. 사회는 방향을 잃고 혼란은 극에 달한다. 그가 꿈속에서 본 장면은 텅 빈 광장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 그는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 자발적 침묵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위기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2025년의 한국 사회를 봅시다. 정치적 리더십은 부재하고 사회는 나아갈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는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느끼는 것은 깊은 체념과 무관심입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봤자 무엇이 바뀌겠는가? 어차피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이 자발적 침묵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세대 갈등은 깊어지며 남북 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입니다.
이 총체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는 글이 수십만 명에게 공유되었지만 정작 댓글은 거에 달리지 않는 현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격렬한 토론 대신 그저 그 문장을 읽고 마음속으로 침묵의 동의를 표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오띠가 말한 자발적 침묵의 현실태입니다. 하지만 엘리오띠는 이 침묵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예언에 놀라운 반전을 덧붙였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가장 깊은 성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정면으로 직시하라. 그러면 그곳에서 길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종의 가르침 또한 가장 깊은 고요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난다고 전합니다. 얼마 전 한 30대 여성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TV를 꺼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순간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가족,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같은 것들이요. 그녀의 말 속에는 자발적 침묵이 낳은 희망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한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오띠의 예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 침묵은 우리 사회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깊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묻게 하는 거대한 내면적 각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의 눈을 뜨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자들이 새로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은 바로 그 침묵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저 체념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위대한 성찰의 첫걸음으로 삼을 것인가?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오띠의 예언 여정, 그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신뢰의 위기, 묘한 침묵, 그리고 자발적 침묵. 이 세 가지 예언을 통해 우리는 2025년 한국이 마주한 혼란의 소용돌이를 따라왔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고요의 끝에서 엘리오띠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종합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대한민국이 파괴적인 분열로 치닫느냐, 아니면 한 단계 더 높은 성숙과 통합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짓는 운명의 분기점이다. 그는 이 위기가 결코 파멸로 예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이 극심한 고통과 혼란은 낡은 껍질을 깨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거대한 성장통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길은 바깥에 있지 않다. 길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다. 정치 지도자나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지 말라. 진정한 변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고 서로를 향한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시작된다. 그 침묵 속에서 깨어난 수많은 작은 빛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햇불이 될 것이다. 엘리오띠와 모스탄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의 본질은 결국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과 분열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성찰을 통해 신뢰와 연대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지금 그 운명의 갈림길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도에 현기증을 느끼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은 듯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어둠 속을 비추는 작은 빗줄기를 찾게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빛과 표지판에 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아주 먼 땅 미국의 사막 한가운데서 한 예언가가 남긴 기록,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한 남성이 꿈꿈. 이 두 개의 이야기가 202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기이하게 만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서로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건네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저희에게는 더 깊은 탐구를 계속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입니다. 자, 이제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2025년 한국의 운명에 대한 놀라운 예언, 그리고 그 중심의 선두 인물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 사람은 저 멀리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의 황량한 사막 깊은 곳에 자리한 수도원에서 명상을 통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던 예언자 엘리오띠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50대 가장 모스탄이라는 이름의 한국인 남성입니다. 수십 년의 시간과 수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넘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들의 메시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오띠라는 신비로운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본명은 엘로이스 이스라엘.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저 엘리오띠라고 불렀습니다. 1990년대 초 그는 뉴멕시코의 외딴 수도원에서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조용히 명상하며 살아가는 수도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수행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깊어 세상의 미래를 비추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맑은 날 밤하늘의 달빛이 호수 수면에 그대로 비치듯 그의 마음은 시대의 기운과 흐름을 투명하게 읽어내는 거울과 같았다고 합니다. 엘리오띠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그가 머나먼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의 말은 그저 신비주의자의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예언들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뒤덮이고 대한민국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던 그 뜨거운 여름을 말입니다. 엘리오띠는 그보다 몇 년이나 앞서 동쪽의 섬나라와 손을 잡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에서 큰 함성을 터뜨리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을 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또 다른 예언도 있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던 분단의 상징이 평화의 무대로 바뀌었던 감동의 장면이었죠. 엘리오띠는 이미 90년대 말의 기록에서 얼어붙은 분단의 땅에 잠시나마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불고
두 지도자의 손이 맞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사건을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마치 선종의 스님들이 고요한 마음 속에서 진리를 깨닫듯 그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가 늘 강조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길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선택이 모여 길을 만든다. 이것이 엘리오띠가 남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앞둔 이 시점에 그의 또 다른 예언이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모스탄입니다. 모스탄.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겁니다. 당연합니다. 모스탄은 그의 본명이 아닌 가명이며 그는 얼마 전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50대 한국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가장,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아가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꿈을 꾸게 됩니다. 모스탄은 그 꿈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깊은 밤, 칠흑 같은 바다 위에 거대한 푸른 산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이 갑자기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하늘에서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25년 한국은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너희의 몫이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고 압도적이어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온몸의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꾼 이상한 꿈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꿈이 며칠 밤낮으로 반복되었고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말할 수 없이 강렬한 이끌림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큰 용기를 내어 자신의 꿈 이야기를 2025년 내가 꾼 꿈이라는 소박한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만 보는 작은 영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영상을 본 한 역사 연구가가 모스탄의 꿈이 30년 전 엘리오띠의 예언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엘리오띠는 1995년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동쪽 바다 위 푸른 산이 흔들릴 때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다. 모스탄이 꿈에서 본 푸른 산과 엘리오띠의 기록이 정확히 일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푸른 산이 혹시동해에 접한 강원도의 설악산이나 태백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모스탄은 처음엔 두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예언자도 아닌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영상을 올린 후에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것이 30년 전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꿈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모스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막의 수도원에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낸 예언자 엘리오티, 그리고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꿈을 통해 메시지를 받은 평범한 가장 모스탄, 시공간을 초월해 연결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2025년 한국의 운명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언이나 꿈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경랑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코앞에 다가왔음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오띠와 모스탄의 이야기는 바로 그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2025년 한국의 정치와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그 속에서 엘리오띠의 예언이 가리키는 길이 어디인지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한국의 운명이 흔들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엘리오띠와 모스탄 두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이 여정이 단순한 예언 해석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주목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이 예언이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눈을 들어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봅시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치와 사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지금 어떤 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까요? 2025년의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마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과 우려가 교차하며 사회는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중심에서 한 정치인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바로 진보와 보수, 열렬한 지지와 격렬한 비판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입니다. 가령 작년 말 그가 남북 관계에 대해 던진 하나의 발언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말 한마디는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순식간에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대담함과 용기를 칭송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불안감일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 말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불교 경전, 특히 선종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듯합니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를 흔들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갈등이 투영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혹은 이웃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우리 사회를 감도는 이 어지러운 기운을 말입니다. 이제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의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며 기성세대는 불확실한 노후를 걱정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 나라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묻고 기성세대는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이 사회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가라며 답답해합니다. 여기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형국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의 60대 후반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깊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안 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걸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과 불안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스탄의 영상이 일으킨 파장입니다. 그 평범한 50대 가장이 올린 영상은 젊은 층부터 기성세대까지 세대와 이념을 넘어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꿈 이야기, 2025년 한국은 갈림길에 선다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해 있던 공통의 불안감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건드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모스탄의 꿈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카페와 직장,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까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막연한 예감이 하나의 뚜렷한 공감대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나 호기심이 아닙니다. 마치 큰 바람이 불기 전 나뭇잎들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시대적 징표와도 같습니다. 모스탄의 영상은 그저 한 사람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던 불안과 희망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 바뀌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들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변화의 중심에서 엘리오띠의 예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그는 30년 전 2025년 한국을 정확히 지목하며 세 가지의 중요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예언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선택과 마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예언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엘리오띠는 무엇을 보았고 그것은 지금의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엘리오띠의 예언 속으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방금 우리는 2025년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모스탄의 꿈과 엘리오띠의 기록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혼란 속에서 그 메시지가 더욱 선명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오띠가 30년 전에 남긴 2025년에 대한 세 가지 예언. 그 첫 번째 예언은 무엇일까요? 1990년대 중반, 엘리오띠는 깊은 명상 속에서 하나의 뚜렷한 환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의 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025년, 과거가 불분명한 한 인물이 갑자기 나타난다. 그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동시에 깊은 의심을 낳는다. 그는 이 인물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닌 존재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강력한 말에 매료되지만 동시에 그의 진정한 뿌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엘리오띠는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정치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새로운 리더의 등장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그 중심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중의 강력한 지지와 동시에 수많은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입니다. 가령 그가 남북 관계나 경제 문제에 대해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 이들은 그의 대담함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겠지만 다른 이들은 그의 과거 행적과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과연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엘리오띠가 말한 과거가 불분명한 인물은 단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물의 등장이 우리 사회에 신뢰의 위기라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이 파문은 단순히 정치적 논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하고 사람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끝없이 그의 말과 행동을 두고 갑론을 박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음의 중심에는 더 깊고 심각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치인을 믿을 수 있을까? 언론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정부는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는가? 이러한 의심은 단 한 사람에 대한 불신을 넘어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 나아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져갑니다. 작년에 만난 한 택시 기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50대 후반의 그분은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봐도 뭐가 진짜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다들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것 같아서 이젠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 속에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기댈 곳 없는 깊은 실망과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이 깊은 신뢰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선종에서는 일체 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불신과 혼란은 단순히 외부의 문제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에 투영되어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엘리오트 역시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울 때 세상도 어지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을 통해 이 위기가 단순히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도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오트의 예언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한 줄기 빛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은 깊은 어둠을 만들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자가 새로운 세계를 연다. 이 신뢰의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시작점입니다. 이제 엘리오트의 두 번째 예언은 이 혼란 속에서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엘리오트의 두 번째 예언 속으로 들어섭니다. 첫 번째 예언을 통해 한 인물의 등장으로 촉발된 신뢰의 위기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깊이 흔들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엘리오트는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예언은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 새로운 순간, 바로 묘한 침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오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인물의 발언이 세상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한다. 사람들은 갑자기 말을 멈추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그 말의 무게와 의미를 동시에 느낀다. 그는 이 순간을 바람이 멎어버린 거대한 호수에 비유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끄럽게 일렁이던 호수의 물결이 순간 멎고 모든 것이 거울처럼 고요해지는 순간, 그 정적 속에는 오히려 무언가 폭풍전야와 같은 강렬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엘리오트는 이 침묵이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전조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을 2025년의 한국 사회에 비춰봅시다. 정치 무대의 중심에 선 한 인물이 예를 들어 남북 관계에 대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남과 북이 모든 이념을 넘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와 같은 발언을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는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소음이 잦아듭니다.
뉴스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비난과 옹호의 글 대신 그 말의 의미를 곱씹는 듯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오띠가 말한 묘한 침묵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카페에서